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 안녕하세요. 청년사역자 장희찬 전사입니다. 오늘도 청년들의 시각으로 청년들의 고민들을 한번 파헤쳐볼 텐데요. 함께 해주시는 네 분 오늘도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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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렇게 살다 보면요. 네. 종종 세상 참 각박하네. 이런 얘기 종종 들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좀 동의하세요? 네. 어떨 때 좀 세상 참 각박하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저 작년 8월에 네. 거의 1년 전이죠. 네. 이사를 갔는데 옆집에 네. 정확히 어떤 분이 사는지 몰라요. 와, 나도. 그쵸? 네, 맞아요. 나 정말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이렇게 그냥 목 인사 정도 하는데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절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 그럴 때 조금 근데 서로 너무 자세하게 아는 것도 괜히 사생활 침해인 것 같고 말도 못 걸겠고 그럴 때 좀 각박해졌다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무서운 게 작년에 저희가 사는 건물에 화재 경보가 막 울렸어요. 근데 누구 하나 안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럴 때 너무 무섭더라고. 왜 안 이거 나왔지? 그냥 훈련에 불과한 거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옆에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본인들만 쏙 간 것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플러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 그렇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 그런 적 있는데 저희는 새벽 2시인가 그때 오류를 울린 거예요. 네. 근데 내려왔는데 정말 전 세대 사람들이 다 내려왔어요. 네. 어허. 내려왔는데 서로를 모르니까 말을 못 걸고 맞아. 무슨 일인지 이러고 있는 거야. 네. 서로. 근데 아무도 서로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좀 위험하거나 안 좋을 때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줬다가 괜히 피해받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럴 수 있죠. 이제는 보고도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안 도와주는 게 그냥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맞아요. 무섭다. 그리고 그 도움을 청할 때 제 스스로가 위험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이건 좀 예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하철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보이면은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벌떡 일어섰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요즘에는 이렇게 타자마자 그냥 자죠. 그냥 그렇죠. 많이 자본스럽. 예전에는 그 어르신들이 네. 폐지나 이런 거 주우시면서 미리어카 같은 거 많이 끌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서 좀 무거우시죠? 도와드릴게요 하고 뒤에서 밀어드리거나 이렇게 당연한데 요즘에는 그런 게 되게 화제가 돼요. 뭐 한 청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 도와줬다. 선행의 아이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예전에는 좀 당연했던 것들이 요즘 시대에는 되게 특별한?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저 네. 어렸을 때 들었어요. 저 리어카 보시는 할머니가 엄청 부자라고. 알고 보면 막 10억. 막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뭐 의회 알부자들이 누구한테서 안 도와주는 거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또 생각해보면 어쨌든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노약자를 공경하고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더 개인주의인 것 같아요. 나밖에 생각을 많이 안 하니까 맞아요. 타인들이 내 영역을 침범하면 정말 마음이 막 욱하잖아요. 욱 올라오기도 하고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남의 것들 조금은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고 무조건 남 탓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키보드 워리어라고 많이 하잖아요. 댓글. 네. 맞아요. 댓글로는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댓글로는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데 막상 만나면 말을 잘 못하시거나 말을 거의 안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죠. 맞아요. 뭐 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도 좀 악플이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막 외모 비하라던가 막 여성에 대한 뭐 포괄적인 욕이라던가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상처받진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서. 근데 이제 뭐 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은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사회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 와렌 와인은 조금 굉장히 핫한 이슈 중 하나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마 예빈 씨의 방금 이야기 속에 주제와 연관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먼저 영상으로 한번
주제를 만나보도록 하시죠. 뭐죠? 새벽 시간 도심 버스 승강장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서 여대생이 숨졌습니다. 새벽 도심공원에서 20대 여성이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이 묻지마 범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사회가 결코 안전하지 않구나. 정말 우리 사회가 살만한 세상인가? 이런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네.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남자가 한 발언입니다. 네, 그게 궁금했어요. 여자가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발언 속에는 어떠한 생각과 사상이 담겨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는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쵸? 네. 왜 어떤 한 여자에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여자에게 표출할 수 없는 걸 다른 약한 여자에게 아니 그 여자에게도 표출하면 하면 안 되지만 되는 거죠. 예. 요즘 이 묻지마 폭행은 그냥 단순 폭행 범죄가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남성에 대한, 여성에 대한 그런 혐오 의식까지 녹아져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맞아요. 도대체 이 묻지마 범죄, 특히 이 남성 혐오, 또 여성 혐오라는 개념 속에서 벌어진 이 범죄들 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거를 뭔가 풀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뭔가 약한, 쉽게 건들 수 있는 여자한테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강남역 사건 있을 때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받으면서 좀 자라났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피해가 생각나면서 더 큰 피해망상으로 생각나면서 그렇게 이입돼서 또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네. 그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그 표출 방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또 다른 죄 없는 사람에게 또 그렇게 하는지도 참 그 정신이... 결국에는 그 우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스스로 억압되고 그런 문제들이 표출되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여자 잘못이고 누구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사소한 충격인데 다 여자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사실 강남역 떠올리면 모르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그 장소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범죄면은 좀 밀폐된 장소에서 어둑한 밤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긴 대로변인데 그런 게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왜 여자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됐을까? 근데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것이 꼭 젠더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는 것인데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이것이 무조건 남자의 책임, 여자의 책임 이런 식으로 젠더 갈등 문제로 보려고 하는 네. 그런 시선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생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솔직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자는 나를 무시하면 안 되는 존재야. 사실 여자가 나를 무시하면 존재가 아니라 그 누구도 누구를 무시하는 일은 나쁜 일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니까 무시하면 안 돼. 막 이런 어떤 잘못된 사상을 누군가로부터 주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는 이 젠더 갈등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뭐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선거도 다 끝났고 선거 때에도 되게 이슈가 됐던 게 페미니스트 의원이 이렇게 출마를 해서 후보가 출마를 해서 네. 그런 것들도 또 되게 이슈가 됐었고 선거 벽보도 뜯기면서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뭐 이런 쪽으로 좀 갈렸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도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좀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성에 대해 여성들이 좀 억압받았던 게 예전에는 되게 많았었잖아요. 저희 사회에. 그거에 대한 좀 뭔가 해방? 자유의 외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또 생각이 드냐면 사실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남자가 3번 울면 고추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3번 절대 울면 안 된다. 막 울음을 참았던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울 때는 태어났을 때, 그다음에 정말 부모를 잃었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그렇게 3번, 나라를 잃었을 때까지 3번 울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어찌 보면 남자에게 있어서도 족쇄가 될 수 있었다. 족쇄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살아온 문화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 작은 것 때문에 전체를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 희곡 인형의 집을 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종달새라고 불러요. 뭐 해석의 통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종달새라고 부르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만 봐도 숨이 막히거든요. 나의 얌전한 종달새. 너는 집에만 있어야 돼. 너는 아내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여자가 그것으로부터 해방하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고 다 떠나요. 집이고 자식이고 버리고 물론 이 방법이 좋을 순 없지만 그런 여성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고 나는 더 이상 얌전하고 조신하고 나는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나는 한 인간이야. 사람이야지 난 여성이 아니야. 이걸 외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작품이 아닌데 우리나라도 아내가 여성이 조금 얌전하고 조신하고 조금 내 말에 순종적이고 따라주고 하길 바라지 않나요? 스타일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니 뭐 결혼한 저로서는 예전처럼 그런 가부장적인 거를 지금 결혼해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큰 파장이 있죠. 저도 그렇게는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요즘은 좀 많이 변했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남성이 이제 힘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을 좀 억압하고 좀 힘들게 하고 희생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부정을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남자가 예를 들어 잠재적 가해자가 된다든지 네. 어떤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논리를 비약한다라는 것은 또한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시선들이 좀 달라요. 여성분들의 시선들이 되게 다르고 저희들이 남자들이 지하철 탈 때도 이제 행동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오해를 받기 싫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고 탄다든지 손을 이렇게 한다든지 somebody 손을 매너 손을 한다고 put your hands up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될 수 있으면 단둘이 안 타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들이 있어요. 느끼고 싶지 않은데 괜히 느껴지는 것. 왜요? 단둘이 탔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도 남자 혐오라고 하면 여자 혐오신 분들은 또 이런 멘트에 왜 저렇게 생각해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되게 조심하는 듯한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진짜 요즘 정말 남성분들 많이 오해받으니까. 변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타면은 제 친구가 저한테 항상 그래요. 너 왜 예쁜 척하냐고, 왜 귀여운 척하냐고 항상 이러고 있거든요. 왜 항상 이렇게 귀여운 척 예쁜 척하냐. 이게 춤출 것 같죠. 근데 저는 이게 오해받기 싫어서 괜히 오해받기 싫어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그 남자들이 하는 매너가 있대요. 여성분보다 앞에 서 있기.
그러니까 남자의 행동을 여성분이 뒤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저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만약에 여성분이랑 둘이 타거나 하면요, 진짜 문 앞에 바짝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어떤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여성 해방 운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사회적인 부분이 변해가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모든 남자들이 잠재적 가해자가 돼야 되고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건지 그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서로의 배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무서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저희 집이 약간 외져 있거든요. 네. 외져 있는데 혼자 이렇게 길을 가면 진짜 무서워요. 한번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털썩 주저앉으면 못 끌고 간대 이랬는데 지나가던 저희 반 남자애가 야, 니 같은 애는 그냥 들쳐업고 가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무섭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무서워요. 이런 일들을 내가 받고 나도 그런 일에 대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요셉도 오해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요셉의 성별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남자가 아니고 만약에 여자였다면은 그런 오해가 그렇게 감옥에 갈 정도였을까 막 그런 생각도 사실 남자가 살짝 이렇게 유혹을 하고 남자가 유혹을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여자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뭐 부인이 아니고 남자였는데 뭐 보디발이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일이 커질 일이었나. 그러니까 여자가 당했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커질 그런 생각도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있는데 이 여성 인권을 신장하자는 개념으로서 시작된 이 페미니즘이 어느 순간부터 여성 인권 신장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남성에 대한 혐오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와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그걸 넘어서서 남성에 대한 복수, 남성의 어떤 그런 모든 구조를 파괴시키자 이런 급진적인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강압적인 어떤 모습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게 요즘은 남자들도 꽤 있다고 해요. 직장 내에서 상사에게 네. 성추행을 당한다든가 남자들도 성폭행을 당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어준대요. 안 믿어주죠. 야, 무슨 남자애가 무슨 성추행을 당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주변에서 하다 보니까 얘기를 또 못 꺼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진짜 야, 남자인데 그런 거 못 참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남자면 그런 건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남자라고 해서 참을 수가 있고 여자라고 해서 못 참나요? 여자라고 해서 뭐 다 참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어찌 보면 역차별인 거죠. 서로가 역차별인 거지. 남자는 이거 해야 되고 남자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여자는 이거 할 수 있고 여자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어찌 보면 정말 동등한 잣대로 이렇게 들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다 차별하고 있는 건데 이제 한 부분만 보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조금 남성성, 여성성 이런 것들을 말하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여성스러운 남자도 많고 맞아요. 남성스러운 여자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나 모든 여자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사람한테 그렇게 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부의 얘기인데 모든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 남성분들도 되게 뭐 조금 여자같이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막 하시기도 하잖아요. 저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 성차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어요. 관심을 가져줬으면 약간 좋겠다.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아까 소연 씨가 너는 뭐 막 그런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누구나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무조건 피해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가해자니 이 모든 구조는 다 헐어버려야 돼. 다 없애져 버려야 돼. 모든 사람은 가해자고 나만 피해자야. 이런 접근은 사실 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대표적으로 좀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가들은 다 없애버리자, 다 파괴시켜버리자, 다 뭐 멸망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그것이 오히려 백래시라고 하죠. 또 그 반대 성향의 운동가들에게는 너네를 없애야 돼, 너네가 악이야, 어떤 이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건설적인 토론과 또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들이 있는 건 분명하죠. 성이 다르니까. 역할도 다르고 그다음 태어난 것도 다르고 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사실상 다른 거를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건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틀렸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거라고 인정을 하고 서로 맞춰가려고 충분하게 대화를 한다면 이런 페미니스트는 없어요.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없어질 거죠. 그런 계속해서 여성 인권에 대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여성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셰프들 남자분들 진짜 많잖아요, 요새는. 그리고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 정말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남성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정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정적인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마땅히 할 수 있다고. 여자가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게 가정적인가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남편도 그리고 뭐 아들도 딸뿐만이 아니라 아들도 전부 집안일을 서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상적이고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방금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던 대로 대항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성경에서 여자를 무시해라. 여자는 가정의 일만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은 없지 않나요? 성경 구절 중에 네. 남자는 아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네. 아내는 남편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거기에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남자와 여자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그 존엄성이나 영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동등한 존재이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다른 존재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네. 너 이 동산에 저기 있는 그 나무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먹으면 너 그날 죽을 거야.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하와를 창조를 하셨는데 하와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와와 뱀이 대화를 나눈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너 먹으면 죽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져도 죽고 먹어도 죽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지지도 말라는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하나님이 하와에게만 비밀을 알려준 걸까요? 그거 진짜 그거 만져도 죽는 거야. 아담에게는 얘기 안 해줬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 그러진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의 아내인 하와를 영적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맡기셨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정이라는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서라는 큰 틀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셨고 그 구분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꼭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질서라는 것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여성분들이 낮은 존재로 여겨지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딱 하나만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담의 혼자됨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남자가 다 잘못했고 여자가 다 잘못했어 이런 어떤 서로에 대한 젠더 갈등 또 서로에 대한 혐오 어떤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함이구나. 서로 함께 보완하기 위함이구나. 서로 함께 더불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함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더 가득하다면 사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사회 속에서 남성 혐오에 대한 문제 또 여성 혐오에 대한 문제로 많은 청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고민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남녀가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름의 목적은 서로의 가치의 높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서로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의 분배에서 오는 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절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상생의 관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남성 혐오, 여성 혐오를 넘어서서 함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원래대로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이. 그럼 이제 오디오 테스트 한 번만. 네, 이제 마지막 녹화인데요. 마지막 녹화가 네, 감사합니다. 보통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네.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많이 각박해진 세상 어떤데? 예전에는 원한을 산 범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네, 어려운 사람,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한데. 말을 하게 해달라고.